이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어떤 피부가 아름다울까요? 네, 맞습니다. 다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없고 알러지가 생기면 되게 괴롭거든요. 그런 피부,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가 1번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잡티 없는 피부, 그리고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윤기가 나는 반짝반짝한 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좋은 피부라고 하는 거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노화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20대 때는 너무 예쁜 피부예요. 그쵸? 라인도 살아있고 탱탱하고 탱글탱글. 그러다가 우리가 출산을 겪게 돼요. 출산을 겪게 되면 호르몬 변화죠. 피부가 변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 키워야지 내 얼굴 거울 볼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확 망가지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에 우리 여자들은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갱년기예요. 정말 이 내 몸이 늙어가는 것도 슬픈데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는 건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내가 연륜이 쌓이고 어떤 많은 삶에 연륜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얼굴을 보면서 내가 노화를 조금 늦춰주면서 나의 마음은 커가는 그런 것들을 나는 노화라고 항상 하기 때문에 내 나이보다 5년에서 10년 젊어지기, 이거를 오늘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50대가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보면 우리 딸처럼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너무 가는 게, 나이가 들어도 저 대학생 때랑 마음 똑같아요. 그쵸? 우리 어머님들 마음 정말 손자, 손녀가 있어도 마음이 똑같다는 거는 이제 제가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제 노화가 왜 되는지.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노화의 원인은요, 자외선이에요. 이거는 다 잘 알고 있죠.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가 굉장히 노화가 되는데요. 그 시골에서 매일 농사짓는, 평생을 농사짓던 할머니하고 도시에서 맨날 분을 두드려 바르던 할머니하고 70대가 됐어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확연하게 나는 이유가 바로 자외선 때문이에요. 자외선 때문에 골이 굉장히 깊은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더 버석거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외선은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에 의한 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자꾸 더워지고 있거든요. 이 더운 열기 자체도 노화의 원인이고, 우리 휴대폰 다 갖고 있죠. 매일 전화하죠. 이 뜨거운 열기, 한 몇 분만 통화해도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이것도 피부의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고, 우리 사우나 좋아하잖아요. 맨날 뜨거운 데 들어가 있으면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근육이 풀어질 그 정도만 갔다 오시는 거를 오늘부터 하세요.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흡연이에요. 여기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남자분 피세요? 네. 흡연은요, 우리가 스모킹 페이스라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크게 그림이 나와 있을 정도로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뭐 내가 정말 고급 샵에 다니면서 흡연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투자를, 그만큼 돈을 투자를 하면서 담배를 핀다는 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흡연을 만약에 하신다면,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금연을 하십시오.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요,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가속이 붙어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끊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호르몬의 변화, 출산 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갱년기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출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거를 알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우리 어머님들도 갱년기가 오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대비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이에요. 아기 낳고 정말 남편 뒷바라지, 정말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아기 뒷바라지만 하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좋은 거는 남편하고 애들을 위해서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대학 보내고 남편 성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대학 가고 나서 보니까 내 몸은 갱년기에 다다라서 다 망가지고, 거울을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젊은 예쁜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전투적으로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면서 왔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치료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뻐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이 되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그분도 조금 미리미리 내가 애들한테 투자할 거에 한 10분의 1이라도 나를 위해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자가 나이가 들어도 여자고,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나이가 드는 걸 너무 방치해 놓지 마시고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분을 보면서 저는 많이 또 깨달았어요. 지금은요, 성당에 봉사하시면서 활기를 다 찾고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술의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정말 크다라는 거를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피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 피부 표피층이 이렇게 있어요. 표피층 위에 여기가 각질이라는 데입니다. 각질, 그리고 여기가 진피.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이 각질층에 보습을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금만 안 발라도 땡겨서 웃지도 못하죠. 이게 각질층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화장품을 발라주고 보습을 잘해줘야지만 잔주름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땡긴다고 느낄 때가 이미 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보통 느끼는 게 30대 초반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요. 그래서 이쪽을 잘 해줘야 돼요, 각질층을. 근데 이 화장품은 잘 바르면서 여러분들 중에 잠자는 버릇, 이게 피부 강의하면서 웬 잠자는 얘기인가 하는데요. 잠자는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지, 요렇게 주무시는지, 요렇게 주무시는지. 어떻게 주무세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데 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사실은 어머님들 보시면 모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쪼그리고 주무시는 분들. 그러면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쪽으로 슬림 라인이라고 자면서 생기는 주름. 이 슬림 라인이라는 건요, 피부과학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으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름이 생기고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잠자는 습관도 여기 각질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부터는 한쪽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 이쪽 저쪽보다는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게 목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자게 되면 목에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 베개를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자외선 차단 같은 거 잘해줘야 되는 게 이 각질층의 중요한 또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각질층을 부드럽게 아주 보습을 잘해줬어요.
그러면 잔주름이 덜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쪽에서 생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이제 표피라는 거고, 여기가 진피층인데요. 우리 진피층은 많이 들어봤죠. 진피층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화장품에서도 많이 나오는 바로 콜라겐. 그쵸? 예.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 진피의 주 성분이거든요. 이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뭐냐면요. 아기는 볼이 탱글탱글하잖아요. 그게 그 젤리 성분이 충분하게 있어서고 나이가 들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자꾸 볼이 빠져요. 그러니까 몸은 찌는데 볼은 빠져요.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피내에는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잘 보충을 해주는 게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이다라는 거. 요 밑에 뭐가 있냐면요. 근육이 있어요. 우리 얼굴의 근육은 한 80개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 다니고 맨날 운동하고 해요. 우리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얼굴 근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근육이 힘이 떨어지는 게 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 근육의 힘도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 그래도 웃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돼요, 표정이.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쵸?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 이 웃는 얼굴은 어떻게 만드냐. 그걸 오늘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훨씬 많아요. 이 얼굴 근육에는 내리는 근육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우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올리는 근육, 그 많은 근육에 힘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입을 풀어보세요. 아에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스키, 김치,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설거지 하면서도 개구리 뒷다리, 위스키 혼자 하세요. 우리 집 애들이 엄마 왜 그래 이상해 이렇게 하는데 나 운동 중이야. 그래서 입꼬리 올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때도 웃고 있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근육에 힘이 가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웃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복이 저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그 노화가 지연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근육 운동이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 보톡스나 필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요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슬픈 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 밑에 있는 뼈가 있습니다. 네, 골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얘네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골격도 변해요. 그러니까 골격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뼈가 내려앉아요. 이 안화도 젊은 사람의 안화는 동그랗게 예쁜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처지는 거예요. 눈 밑 지방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뼈가 내려앉는 걸 이거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 운동은 없지만 이 근육이 골격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잡아주면 같이 내려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 올려줄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그 개구리 뒷다리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나는 그래도 뭔가 시술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보톡스 필러는 제가 왜 준비를 하냐면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잡아주고 틀린 거를 좀 고쳐주려고 나왔거든요. 한번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보톡스나 필러, 시작하면 이거 평생 맞아야 되는데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많이 물어봐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될까요? 틀렸어요.
이게 이제 왜 틀렸냐면요. 이 보톡스나 필러, 보톡스의 원리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보톡스라는 거는 보톡스 제일 마지막에 나 있는데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진다? 턱이 빵빵해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보톡스는요. 빵빵해지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뭐냐 하면 우리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아까 얘기한 그 입꼬리 내리는 이 힘이 너무 센 사람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여기다 보톡스를 맞으면 요 근육이 힘을 안 써요. 그러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에 응용을 하는 게 바로 보톡스예요. 아까 이마 얘기하셨어요. 이마 주름 많이 쓴다고. 이 근육이 전두근이라는 근육인데 말을 하면서 이마 근육 굉장히 유난히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 주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는 빵빵하게 이마를 동그랗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 얘기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미간 주름은 제가 좀 맞으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간 인상 쓰는 거 보기 좋으세요? 야, 너 공부 왜 안 해? 당신 왜 늦게 들어왔어? 이럴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간 주름은 사실은 복도 날아가는 근육이라고, 그런 주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름은요, 절대적으로 저는 없애라고 하는 게 습관입니다.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의 힘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빵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힘을 떨어뜨리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습관을 교정시켜 줍니다. 아, 찡그려 보세요. 보톡스 맞고 나서 일주일 있다서 찡그려 보세요. 그러면 못 찡그려요. 빵빵해지는 게 아니에요.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근육을 안 쓰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요 7번에 턱에 뭐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톡스 맞는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턱에 맞는데 왜 뚱뚱해지지 않고 갸름해지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우리 어금니 꽉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턱 근육 여기 만져지는 거 있나요? 요 근육이 바로 저작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음식 씹을 때 많이 쓰는 근육인데 껌, 오징어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게 유난히 더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힘이 떨어진다 그랬죠. 못 움직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기부스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작아져요. 안 쓰면 작아집니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거든요. 아우, 나는 너무 갸름하니까 싫어. 딱딱한 거 맨날 먹고 껌 씹고 하면 금방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톡스는 그런 원리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톡스나 필러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심해진다. 맞을까요? 네, 다들 많이 물어주면 질문은 여기는 다 잘못 알고 계세요. 안 맞으면 더 심해지는 건 아니고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예뻐졌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어머, 나 더 심해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건데요. 저는 미간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꼭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깊어지기 전에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면 그걸 피기가 어렵고, 보톡스가 줄 가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간에 줄이 쭉 가고 나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걸 잡아주는 거라서 그래요. 여기 분들 다 똑똑하세요. 이해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넣으면 효과가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본전 생각에 저한테 많이 넣어달라 그래요. 많이 넣으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적당하게 해야 돼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적정 용량. 이 부위마다 근육의 크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근육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저 한두 만든 친구들 모르게 해주세요. 근데 오래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모순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빠지고요. 오래 가려면 처음에 좀 불편한 거를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톡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요. 너무 많이 맞고 오세요. 눈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까마귀 발주름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안 움직이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주름은 딱 펴지는데 얼굴은 아까 위스키에서 웃는데 눈은 안 웃어요.
그게 가면 얼굴이라는 그 보톡스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불편하고, 우리 부작용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가 불편하면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술을 하든지 간에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든 뭐를 하든 주름을 조금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진다? 아닌 거 설명드렸죠? 많이 하면 딱딱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게요. 필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제가 항상 부탁을 하는 게 싸다고 막 몰려가서 하지 마세요. 막 야매한테 하고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의료 시술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싸다고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거 꼭 얘기 드리고 싶었고, 턱에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진다? 아니라는 거 설명드렸고, 갸름해진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톡스하고 필러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중간에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엄마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검버섯, 기미 나 생겼다고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미는 안 없어진다.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없어지는 기미도 있고요. 정말 저를 괴롭히는 기미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표피형, 진피형이 있어요. 표피의 색소가 몰려있는 게 치료가 쉬울까요? 진피에 몰려있는 게 쉬울까요? 당연하죠. 이쪽에 있는 거는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진피형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기미는요, 혼합형이라 그래서 표피에도 좀 있고 진피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연해지기 때문에 나 너무 좋아졌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치료가 되게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볼에 있는 기미가 오히려 치료가 더 잘 되고요. 눈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치료가 참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볼에 넓게 퍼져 있는 남자분들도 기미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할 만하고요. 눈 밑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레이저를 잘못하면 더 진해진다. 맞을까요? 제가 피부과 의사라고 막 아니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진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피에 있느냐 진피에 있느냐에 따라서 레이저의 선택도 달리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옆집 그 아무개 엄마가 어느 병원 가서 했더니 싹 없어졌어. 가자. 10명 아줌마 막 와요. 이게 옳을까요?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폐경이 되면 색소가 좋아진다. 나 얼굴 너무 지저분한데 폐경되면 다 없어진대. 그냥 나는 넉넉히 살래. 네, 아닙니다. 폐경이 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기미는요,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 기미 하나뿐이에요. 대부분은 자외선 때문에도 많이 생기고 내 체질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폐경이 된다고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임신 시에 생긴 거는 출산 후에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네, 안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없어지지만 호르몬이 아닌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안 없어지는 경우 꽤 있기 때문에요. 이때 치료를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출산하고 나서 살도 이렇게 쪘다가 빨리 빼면 잘 없어지는데요. 이 살들이. 근데 이걸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두면 계속 뚱뚱한 상태예요.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거가 되기 전에 치료를 잘 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싶고요. 바른 화장품 요새 너무 많아요. 색소 다 없어진다고 선전을 해요.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뭐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병원이나 이런 특별한 샵을 못 가는 경우에는요,
꾸준하게 바르는 거를 저는 꼭 권하고 싶어요. 몇 번 발라가지고 안 없어진다고 이건 아니야 라고 치우지 마시고요. 적어도 3달은 발라야지 효과가 있다 없다. 그리고 색소 자체가 안 없어지더라도요. 피부 전체적인 톤을 개선해 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도요. 잘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색소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팩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팩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녹차 많이 먹죠. 녹차 우린 물로 세안을 하고 뭐 드셔도 되고요. 그거 나머지는 세안을 하고 그 녹차 그냥 버리잖아요, 우리. 그 안에 있는 거를 그거를 잘 개가지고 얼굴에 바르면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미백 효과에. 그리고 우리 기미 잡티 많이 생기는 분들은 그 비타민 C 고용량 하루에 왜 1000mg 많이 요새 알고 계시더라고요. 1000mg을 드시라고 꼭 권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고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일도 많이 챙겨 드시고 이런 비타민 C 알약으로 돼 있는 거를 드시는 것도 우리 기미 잡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색소를 없애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 된다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자외선 차단제도요, 중구난방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카더라 통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독하다. 난 그래서 안 발라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는 잘 바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가 독하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왜 생겼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성분 중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면 뻘개지니까 이게 너무 독한 거야 라고 생각을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독하더라도 다른 걸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약 먹기 싫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약을 먹었을 때 실보다 득이 더 많으면 약을 먹는 게 맞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외선에 의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 이제 요거 뒤에 얘기할게요. 아이들까지 내가 이 독한 차단제를 발라줘야 되느냐? 발라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요새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자외선 A, B뿐만 아니라 자외선 C까지 지구에 도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피부암이 많아지고 있어요. 피부암,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암이 피부암이기 때문에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애들 때부터 습관화를 시켜주는 거를 잘 해야 되고요. 자외선이 이게 누적이 되면서 암의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애들 때부터 바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근데 엄마들이 발라주기 싫은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귀찮아요. 닦아줘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닦아주세요. 우리야 이제 전용 클렌저로 잘 닦으면 되지만 애 그냥 한번 쓱쓱쓱 해가지고 그냥 세수하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전용 클렌저로 잘 닦아주는 거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4번째, 지수가 높을수록 독하다. 이거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몇을 써야 되나 도대체? 사실은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50을 평소에 권합니다. 평소에 50 쓰는 게 너무 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50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주변 분들한테 이제 권하는 게 보통 50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바를 때 나 오늘 3번 발라야지 라고 생각하고 바르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짜리는 발라서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야외를 나갈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90짜리를 발라요. 그리고 남 별로 신경 안 써요. 제 피부가 더 중요하지. 그냥 허옇게 바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50짜리를 바르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50짜리 발라서 매일 조금만 발라요. 아껴 발라요.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어요. 어느 정도를 발라야 되냐면 그 50의 기준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발라야 돼요. 한 마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거 완전히 얼굴 바르려면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바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화장품 보면 파운데이션에 SPF 50, 30 들어있는 거 많아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자외선 차단제 따로 바르고 파운데이션 나 귀찮아 이거 하나로 땡이야 이러면 안 돼요. 차단제는 단독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바르고 양 많이 바르고 그거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땀을 흘리거나 할 때는 꼭 덧발라 주시고 제가 이제 중간에 화장 고치고 할 때는 그때는 더 그 SPF가 들어있는 거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용도로 써야지 단독으로 많이 아침엔 바르셔야 돼요. 잘 바르고 계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거의 안 발랐는데요. 네. 이제는 발라야 되겠다. 뭔가 잡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니까 진짜 남자분들이요. 정말 이 모아님은 도운 게 뭐냐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자보다도 더 잘하세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한정없이 안 하세요. 근데 남자 피부가 무쇠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피부입니다.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나와 있지만 이 남자 화장품은 향의 차이일 뿐이지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여자 화장품 쓰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남자 피부도 좀 소중하게 피부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백탁 현상이 있는 것이 좋다. 백탁 현상, 허옇게 되는 거. 안 좋을 것 같아요. 알러지가 잘 생기는 분들, 자외선 차단제 뭘 발라도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백탁 현상 있는 걸 바르세요. 이게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는요, 화학적인 차단제가 그 성분이 있고 물리적인 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학적인 차단제는 자외선이 이렇게 왔을 때 잡아먹는 거예요. 물리적인 차단제는 그냥 우산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애들이 얘가 알러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가 잘 생기는 분들은요, 물리적으로 그냥 우산을 씌워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게 이제 백탁 현상이 되는 이 물리적인 차단제거든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이런 성분이 들어간 거를 좀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백탁 현상을 하는데 요새는요,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백탁 현상을 최대한 없애서 나노 파티클로 나온 그런 물리적 차단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PF라는 거는 자외선 B에 대한 차단이고 또 하나 꼭 확인을 하는 거 PA라는 것도 확인을 꼭 하세요. PA라는 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가 PA인데 그것도 많이 차단해 놓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SPF 50에 PA 3 그거를 선택하라는 걸 권하고 싶고요. 자주 바르시면 좋고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좀 더 높은 거를 좀 허옇게 남 눈치 보지 말고 발라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요. 잠깐 밖에 나가도 모자를 꼭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가요. 100% 차단해 줄까요? 안 해줘요. 그래서 혹자 뭐 방송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 비타민 D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몸의 피부를 통해서 합성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우리 몸의 성분이기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비타민 D를 합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너무 자외선 차단을 해서 비타민 D가 모자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꼭 얼굴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기미잡티를 희생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0% 차단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을 때 꼭 바르셔야 되는 거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왜냐하면 실내에 있어도 햇빛을 통해서 자외선 A, B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많이 발라야 되고요. 자주 덧바르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내가 레이저를 했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저 레이저 이제 오늘 하는데 자외선은 얼마나 차단해야 될까요? 평생 하십시오. 그러면 그럼 레이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이저를 하든 안 하든 자외선 차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피부의 노화와 색소를 예방해 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외선 차단은 어떻게 해요? 차단제하고 모자하고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텐 요즘 젊으신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뭐 여름 지나가긴 했지만 까만 피부가 그렇게 좋은지 선탠을 하는데요. 실제로 WHO에서 선텐 기계를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할 정도로 피부암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한테도 선텐은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 피부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내 피부 타입 다 궁금해하세요. 피부 타입이 도대체 뭔지. 아주 간단하게 내 피부 타입을 아는 방법을 제가 권고를 해드리는데, 일단은요, 피부 타입은 변해요. 내가 건성이라고 한 번 했다고 계속 건성이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서도 변하고, 또 여자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변해요. 생리 전에는 피지가 엄청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가 또 올라왔다, 이게 반복을 하고, 겨울에는 엄청 건조해지고 여름에 땀 많이 나는 계절에는 피지 분비도 같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일단 세안을 해요.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나서 그때 땡기는 사람 100%예요. 여드름이 나는 사람도 세안하고 나면 땡겨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땡긴다고 해서 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20분 지나서 기름기가 다시 돈다. 그냥 보통 참을만 하다. 미친 듯이 건조하다. 나 20분까지 못 참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성, 중성, 이제 번들번들 거려지면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들은요, 사실은 세안하고 나서 안 발라도요, 다시 기름기가 돌고 그냥 살만한 상태가 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여드름균을 유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되고, 그 외에 건성, 중성, 지성이고 복합성이라는 거는 이 T존만 번들거리고 볼은, 유존은 굉장히 건조한 거를 이제 복합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게 이제 민감성인데, 얘는 이제 별개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굉장히 모든 거에 민감한 거예요.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트러블이 잘 생기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우둘두둘 잘 나고, 가렵고, 이런 피부예요. 굉장히 사실은 힘든 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얘기하긴 그렇고, 약간 여드름 피부하고 요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여드름, 성인 여드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 깨끗했던 우리 학생이 대학교를 가서 미팅도 하고 이쁘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가질 않아요, 밖에를. 학교 갈 때도 그 염증성 여드름에 화장을 막 두껍게 하고 나가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일단은 얼굴을 안 들어요. 그 나이 때 얼마나 또 예민할 때예요. 그리고 치료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설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안 가려야 돼요. 화장을 그 가리면 계속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드름은 화장품을 잘 써야 됩니다.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볍게, 그 다음에 그 유분이 없는 화장품으로 쓰셔야 되고, 손으로 짜는 사람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거 못 참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 생기면. 그게 다 흉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으로 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엄마들이 먹는 약을 아주 유난스럽게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뭐 먹는 약 좋아하진 않아요.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라는 거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여드름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본인이 너무 괴로워요.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워서 치료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흉터가 생겨요. 여드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과성이기는 하겠지만은, 흉터는 죽을 때까지 남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남기지 않도록 그때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요, 열심히 치료를 해서 다시 학교로 잘 복귀는 했어요. 근데 여드름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해요, 나이가 있을 때는. 그래서 흉터 생기지 않도록 치료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성인 여드름이 요새 많은 이유가 너무 많이 발라요. 영양 크림에 비싼 거, 내가 이제 피부 좀 내가 신경 쓰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바르면 그 유분이 많아져가지고 턱 있는데 엄마들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입주위염이라서 여드름 같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좀 적당하게 바르고,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한 피부는 이제 얼굴이 늘 빨개요. 누구를 만나도 막 뻘겋고,
자꾸 안면 홍조처럼 올라오고 하니까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런 원인이 사실 뭐냐면 엄마들 좋아하는 사우나예요. 사우나를 가서 살을 뺀다고 앉아가지고 배를 치고 얼굴 망가지는 거는 모르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이 혈관이 고무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무줄이 탄력이 떨어지겠죠. 힘이 없어지는데 냉탕 갔다 온탕 갔다 하면 혈관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쫙 늘어나서 열을 빼줘야 되거든요. 늘어났다가 차가운 데 가면 얘가 쫙 또 줄어들어요. 쫙 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러다 보면 혈관이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벌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혈관 확장증입니다. 얼굴이 항상 뻘건 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사우나 끊으셔야 되고요. 그냥 가벼운 샤워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외선 같은 거, 매운 음식 먹으면 얼굴 뻘개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 피하셔야 되고요. 술. 우리 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와인 한 잔 딱 분위기 내서 마시는 것도 그런 피부에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도 피부를 늘어나게 하는 그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니까 자외선 차단제 여기서도 빼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파트인데요. 문신에 대해서. 아줌마하고 조폭의 공통점. 이거 오랜만에 듣는 거죠. 첫 번째, 칼을 잘 쓴다. 두 번째, 때로 몰려다닌다. 세 번째가 바로 문신을 한다입니다. 문신을 한다인데 아무 생각 없이 때로 몰려가서 문신을 하고 오세요. 그쵸? 그러고 나서 정말로 저 병원에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분들 꽤 있어요.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신이라는 게 정말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요. 이게 없애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사모님이신데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항상 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게 사연이 있었어요. 눈썹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때 딱 병원에 왔으면 좋았는데 또 지우는 그 살색으로 또 문신을 위에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병원에 가서 지우고 다시 또 눈썹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또 하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게 너무 콤플렉스가 돼서 여행을 못 가요. 화장을 못 지우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나설 수가 없고 맨날 이렇게 가려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지우고 방법이 있나 봤더니 정말 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피부 조직이 다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문신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젊은 객기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데 그 용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멋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레이저 할 일에. 그게 없앤다 하더라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란 용이 레이저를 하면 살색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흉터가 그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위생적으로 깨끗한데 이게 의료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안에다 색소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게 그 반영구 문신이라고, 반영구 화장이라고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레이저를 안 하기 위해서요. 레이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냐면 내가 눈썹이 조금 진해야지 좀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엄마들은요 본전 생각에 너무 진하게 해달라 그래요 맨날.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지운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는 것도 아프지만 지우는 거는 10배로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 문신을 잘못하게 되면 이 지우고 나서 이제 없어지기는 하는데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진피층에 색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레이저가 파괴를 하려면 꽤 많이 아프고요. 이렇게 눈썹도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눈썹도 좀 빠져요. 하고 나서 하얗게 되면서.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 입술은요.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빨간 색소는 레이저로 잘 안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옆집 아무개 엄마가 했더니 입술 색깔 너무 예쁘다. 나도 가서 해야지. 그 색깔이 절대로 안 나오는 게 똑같은 립스틱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내 원래 색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아주 만족스럽게 할 수 있고 문신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도 사실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생각을 하고 약하게 하면 우리 생활에 정말 시간을 줄이는 데는 정말 좋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적당하게 하자는 거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너 지우는 게 100배로 아프대.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고 요즘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또 무조건 못하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너가 정하고 싶으면 일주일간은 문신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해요. 이 철 모를 때 한 것 때문에 또 어떤 학생은 정말 예쁘고 예쁜 게 아니라 잘생기고 남자예요. 정말 남부러울 거 없고 되게 훌륭하게 키운 자식인데 등에다가 뭘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해병대를 지원을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해병대는 문신이 있으면 지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같하게 지우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해병대는 잘 갔는지 지금 궁금하긴 한데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으세요? 탈모. 머리가 빠지면요,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나이 들어 보여요. 여기가 이제 여성용 탈모는 여기 정수리부터 빠지거든요. 남성용 탈모는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여성용 탈모에 좀 주력을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정수리 부분이 빠지는 왕관형 탈모예요. 왕관을 딱 쓴 그 자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용 탈모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머리 다 빠지고 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좀 머리가 얇고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래 교과서상으로 탈모는 하루에 100개 정도 빠지면 탈모라고 하는데 머리가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머리가 요새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탈모예요. 탈모 샴푸 쓰시고 이제 바르는 것도 좀 하시고 뭐 필요하면 병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내 두피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셔야 돼요. 의외로 두피가 안 좋은데 탈모 샴푸만 쓰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두피를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양이 건강해야지 나무가 잘 자라는데 나무만 보면 안 되고 토양이 건강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머리가 기신 분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긴 사람들은 잘 빗어줘야 돼요. 마른 머리에 잘 빗어서 엉긴 머리가 없는지 그걸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하는데 특히 남자분들 빡빡 머리 감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야지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근데 여성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두피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마사지 하듯이 해주시고요. 린스는요 머리에만 발라주세요. 두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그냥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말리시고 우리 얼굴에는 좋은 거 많이 바르는데 머리에 잘 바르시는 분들 없으세요. 머리에도 똑같이 영향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두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굴하고 머리하고 좀 동등하게 오늘부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침에 감는 게 좋냐, 저녁에 감는 게 좋냐, 머리를. 아주 지금 양분이 되는데요. 답은 저녁에 감는 거예요. 저녁에 감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루 종일 쌓인 먼지하고 노폐물을 잘 씻고 자야 돼요. 얼굴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양분을 주고 밤새도록 잘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대신 젖은 채로 자면 안 돼요.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것들 잘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말리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 중에서요, 머리를 많이 묶는 분들, 견인성 탈모라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머리를 한참 묶고 다녔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견인성 탈모예요. 이게 묶다 보면 여기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모근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성 탈모 주의하셔야 되고, 요즘 엄마들이고 뭐 젊은 사람들이고 다 다이어트해요. 엄청나게 다이어트하는데 다이어트하고 나서 휴지기 탈모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머리가 싹 빠지는 게 아니라 3달 있다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출산 후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어떤 큰 스트레스가 있고 수술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빠지는 게 휴지기 탈모증이거든요. 그래서 탈모는요,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꼭 준비하시고 오늘 머리 감는 법하고 영양분 좀 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아토피 알아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뭐 주변에도 없는 분이 요새는 없어요. 아토피는 정말 이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우리 서구화가 되면서 더 심해집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심해지는 게 이제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들이에요. 이제 후진국일수록 감염성 질환이 많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알러지의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시골로 이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지는 분 꽤 많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토피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각질층의 문제예요. 때 열심히 밀죠. 샤워 요새 너무 열심히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각질층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뚝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자외선이라든지 바람, 먼지,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각질층을 쉽게 침투를 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알러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아토피 피부염은요, 기본적으로 각질층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를 튼튼하게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라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만 그 샤워 젤 같은 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닦아내셔도 돼요. 너무 열심히 씻으면 힘만 들고 피부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비누의 선택. 강알칼리로 쓰시면 안 되고요. 물비누를 주로 저는 많이 권해요. 그게 우리 피부하고 가장 비슷한 약산성 내지는 중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 비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 온도. 또 뜨겁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시원하다 그러면서 뜨겁게 하면 피부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물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 보습제를 잘 발라야 되는 건 아는데,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가 완전히 증발되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쫙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닌데 주로 팔다리 심한 부분 더 많이 발라주고요. 애들 바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보면 우리 애가 둘 다 알러지 아토피예요. 그래서 걔 발라주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늙어가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죠. 온풍기의 계절입니다. 온풍기가 이런 아토피 환자들한테 너무 치명적이에요. 너무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온도는요, 18도에서 20도. 이거 상당히 추운 온도입니다. 겨울에. 그리고 습도는 한 55도, 55% 그 정도로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온도를 낮추면요, 습도가 저절로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 추워지면서 좀 선선하게 하고 사시는 게 피부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저는 겨울에 우리 엄마가 집에 오면 아주 싫어하세요. 이놈의 집은 왜 이렇게 춥냐. 저는요, 집에서 파카 입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또 습관이 되면요, 되게 편해져요. 훨씬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애들도 그냥 양말 신기고 파카 입고 있으라고 하면 돼요. 엄마 어디 가? 맨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손잡고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얘는요, 아토피가 심한데 저는 먹는 약 싫어요. 바르는 약은 피부상해서 싫어요.
그러면 제가 해줄 게 사실은 보습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면 상태가 심해서 보습제는 예방이지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려우면요, 사실 아픈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정말 겪어본 사람 아시잖아요.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너 공부해! 그러면서 애 긁고 있는데 정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습제로 모자랄 때는 약을 써줘야 되는데요. 우리 애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적절하게 약을 쓰면 되고,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편견이 전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거는 피부과 약 따로 있고 뭐 내과 약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독하다는 편견이 있는 건데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을 상태의 애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심해져서 오면 가끔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 아토피라는 거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우리 애가 무슨 약을 먹는지, 뭘 바르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거를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닌 약으로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약에 대한 편견을 조금 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무좀입니다. 무좀은 이 각질을 먹고 사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각질이 있는 곳은 어디나 살 수 있어요. 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도 살 수 있고요. 몸에도 살 수 있고, 뭐 발가락 사이, 뭐 몸 어디에나 살 수 있는데, 어디를 더 좋아하냐면 습한 데, 온도가 높은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생긴 데가 발가락 사이하고 사타구니 있는 데 많이 생겨요. 거기가 이제 습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뭐 많이 생기는 발무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포형, 뽀글뽀글 물집이 올라오면서 너무 가려워요. 막 터트리면 시원한데 또 가려워요.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가 허옇게 되는 지간형.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게 바로 각화형이라는 거예요. 각화형이 뭐냐면 발 뒤꿈치가 허옇게 되면서 두껍게 되신 분들, 목욕탕 가면 너무 많잖아요. 맨날 돌로 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반수 이상이 각화형 무좀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올 생각을 못 하세요. 이게 수십 년이 돼도 그 상태거든요. 갈면 또 생기고, 갈면 또 생기고, 이게 균이 계속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발라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각화형 무좀이 있으시면 치료를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좀 치료는 의외로 쉬워요. 재발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제 몸의 구조상 땀이 많고 잘 이렇게 습해지는 분들은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감기 약 먹는다고 재발 안 하나요? 또 할 수 있죠. 균이 침범을 하면. 무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재감염이 좀 덜긴 하고, 시작할 때 빨리 약을 바르고, 바르는 약은요, 끊고 나서도 2주 정도는 더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증상이 없어지면 사람이 잘 안 바르게 되는데, 무좀은 안에 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지켜주시면 재발을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약은 독하대. 그래서 발을 빙초산에다 막 담그라고. 그쵸. 지금 이 2014년인데 그 60년대 방법을 하고 오시는 분이요, 아직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시절에 약값이 너무 비쌀 때 쓸 수 있는 방법. 빙초산은 뭐냐면 이 각질층을 홀랑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면서 균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균만 날아가면 좋은데 벼룩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에요. 그래서 발에 이게 빙초산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강산이거든요. 화학적인 화상을 입고 와요. 그냥 시커멓게. 화상 치료부터 일단 해야 돼요. 이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과 모든 노력 같은 게 더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빙초산 절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레몬 아니면 식초, 빙초산 아닙니다. 식초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요, 각질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무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겠지만 자외선 차단을 잘하자. 그리고 먹는 거는 좋은 것만 먹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처음에 한 개구리 뒷다리 운동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는 사실은 저는 곱게 물든 단풍이 그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그 어떤 스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드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륜이 깊어가는 거고 단지 얼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젊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부터는 나한테도 조금 투자를 하고 좀 건강하고 똑똑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